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는 나의 운명, 류지원입니다. 네. 저는 80년대 초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하던 시절 딸 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오, 딸 부잣집. 당시 부모님은 원래 둘째까지만 낳으려 했지만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셋째를 계획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낳아보니 셋째인 저마저 딸이었고 오호.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저를 받아주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네. 방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도 인물이 훤해요. 얘는 정말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오호. 부모님은 그 말에 위로와 딸 셋도 괜찮다는 용기를 얻어 저를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오호. 그 뒤 제가 커가면서 부모님은 제게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너는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 말은 정말 제 인생에 부적 같은 작용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을 때면 네? 부모님은 제게 진짜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네? 그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뭐든지 열심히 했고 그 결과 반장이 되거나 1등을 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면 무조건 넌 진짜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적처럼 제게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어느 날 힘들어하던 산모를 보았는데 네. 그때 제가 힘을 받았던 그 산부인과 선생님의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도 산모와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산부인과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네네네. 저는 입덧이 심해서 고생하는 산모에게는 입덧이 심하면 이 머리가 너무 좋대요 라고 말을 하고요.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1월에 태어날 거를 기다렸는데 조금 이제 빨리 연말에 급하게 태어나서 한 살을 먹은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는 산모에게는 우리 그 월드스타 BTS의 비도 연말에 태어나서 그렇게 대성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줍니다. 오늘은 저희 진짜 노래를 잘 못하지만 산모분들과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멋지다. 열심히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유지원 선생님의 무대였습니다. 쿨의 아로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도 1등, 노래도 1등, 모태끼쟁이 산부인과 의사 염지수입니다. 오, 모태끼쟁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대가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고 보는 끼쟁이였습니다. 오, 진짜. 그냥 학교 축제 무대, 동네 행사 무대 전부 올라갔습니다. 오.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노래도 잘하는 애로 이름 좀 날렸습니다. 날렸어. 나이스. 이런 저의 끼는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희 아빠는 꿈이 가수셨습니다. 와, 진짜. 아빠는 20대 때 가수가 하고 싶어 가출까지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반대로 가수의 꿈을 접고 회사원으로 사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빠도 회사를 다니면서 저와 마찬가지로 동네 무대만 있으면 다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가요제 나가고 그렇게 본인의 길을 푸셨습니다. 네. 그런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였습니다. 아빠는 정말 도전 꿈의 무대에 나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항상 저와 얘기할 때면 혼자 나가긴 그러니 같이 나가자. 너가 신청 좀 해줘라. 등 함께 출전하자고 조르기 일쑤였습니다. 네. 저는 그런 아빠의 소원을 이뤄줄 수 없었습니다. 왜? 당시 저는 새내기 전공이었고 공부하랴, 전공의 생활하랴 정말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아빠에게는 나중에라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의 소원을 영영 이뤄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아빠가 낙상사고로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유, 어떡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네. 항상 저한테 같이 노래 부르자고 조르는 아빠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다니 네. 믿기지가 않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꼭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나가서 아빠의 소원을 풀어드리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출산의 날 특집으로 산부인과 의사 노래자랑을 하게 되어 드디어 제가 도전 꿈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야, 기적이. 오늘 이 무대를 하늘에 있는 아빠에게 바치겠습니다. 네. 막걸리 한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는 날 알턴 네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아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아 못난 아들 달래주시면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와, 염지수 선생님의 아버지를 위한 사부곡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위해 노래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서재걸입니다. 오, 예. 예, 저는 9남매 중 누나 7명의 예, 쌍둥이 막내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나이 51에 15살 차이가 나는 당시 36살이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친구들은 제게 혼자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살다가 뭐하러 뒤늦게 고생길 자초했냐 라고 했습니다. 네. 야, 그런데 1년 반 후에 아내가 너무나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예, 당시 제 나이가 53살. 네.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나이인데, 자, 53살입니다. 자, 근데 저는 나는 적어도 70까지 그럼 또 쉬지 않고 일을 해야겠구나. 평생 마음껏 누워서 쉬지는 못하겠구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과는 달리 외손주가 12명이나 됐지만 친손주는 처음인 당시 90살이었던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제 딸 채롬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더구나 저를 닮아 노래도 잘하고 예, 자랑 좀 하겠습니다. 똑똑하고 예쁘고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제가 너무 자식 자랑했나요? 아실만하죠.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주말에 친한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갔다가 오후에는 7살인 제 딸 운동회에 갔습니다. 네, 제 친구는 딸들이 결혼할 나이지만 네, 저는 7살 딸 덕분에 사회적으로 2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오, 맞네. 실제로 저는 7살 채롬이 아빠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합니다. 예, 술, 담배는 지금도 하지 않고 있고 더 좋은 것만 먹고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딸아이와 야구장도 가고 음악회도 갑니다. 네, 반백년은 온전히 저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오직 7살 딸 위주로 삽니다. 여러분, 결혼이 늦었다고 출산이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아.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할 때 제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딸을 볼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지. 저를 20년 젊게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보물인 제 딸과 아내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 고뇌에 찬 인생이여, 일어나 눕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나라라 나라 보내 찬 인생이여 나라라 나라 보내 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은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나라라 이야, 서재걸 선생님 되었습니다. 허영란의 날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고민환입니다. 제 아내는 요리 연구가 이혜정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레지던트 때 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는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그리고 애가 낮에 12시에 나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딱 시작할 때. 12시 정각에 받았습니다. 아, 생각해. 그 항상 저는 그때 모토가 내 가족은 환자처럼, 환자는 가족처럼 뭐 이렇게 봐준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받은 게 당연하다. 집사람이 불만도 했죠. 네. 그렇지. 그런데 그때 불만이 지금껏 있었나 봐요. 근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몇 년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얹어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능숙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진을 해보니까 한 3, 40분의 시간은 있겠더라고요.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애 나올 때 짜잔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나온다고. 뭐 그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서 아기를 받았죠. 저는 우리 아들의 그 첫 모습, 산도를 나오면서 이렇게 틀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다 제가 봤습니다. 사진은 안 찍어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서운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아마 지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둘째도 제가 이제 마치고 군대를 가고 훈련 받고 하던 때 이제 훈련 그 휴가 나와서 얼굴 보고 낳았는데 며칠 만에 애를 낳아서 그때 이제 처음이라 군대에서 뭐 휴가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선배 교수님이 받으셨는데 그분이 서울대학의 첫째 주임 교수인데 나이 한 60, 70에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부탁을 해드려서 이게 선배 교수가 아니라 아주 노 교수님이 받으셨죠. 근데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했죠. 이제 문자는 보냈죠. 아내한테 연락을 안 예, 하셨어요. 순산하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문자만 하셨으니까. 문자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전방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따지지 마. 그래서 몸조리도 아니야. 잘할 거고 그리고 뭐 통화도 좀 했는데 뭐 별 문제 없죠. 그러면 된 거죠, 환자는. 예. 그리고 사실 집사람을 제 환자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씩씩하더라고요. 미녀는 아니었는데 그 예쁜 구석도 있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그게 좀 힘들게 만들더라고 저를요. 자기 의지대로 남편의 뜻을
제가 이제 성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따라올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테두리 가족의 테두리는 내가 잘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가부장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꽤 남성한테 필요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이제 40몇 년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요새 와서 이제 집사람이 대단한 게 그동안에 불만을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요새 와서 그때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뭐 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고마운 점이 있고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아내를 매우 이게 떠받들거든요.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오래 살아보세요, 젊은 분들. 그리고 생각이 좀 바뀌었으니까 좀 젊었을 때 언짢아 좀 더 좋게 보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인생 선발해서 많은 분들에게 젊은 분들한테 결혼을 빨리 해라. 제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요새 나이 30대 후반 40대에도 결혼할 겁니다 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기회는 놓쳤다. 이런 말씀을 속으로만 저 혼자 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집사람이 요새 고마운 게 하여튼 밥 새끼는 기를 쓰고 해주려고 그래요. 일요일 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해지마 그러죠. 나 돼지 되고 요새 몸이 안 좋아. 그래도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역시 아주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제가 아내한테 느끼는 고마운 그런 감정. 그래서 오래 살아보세요. 이혼했다가 재혼하세요. 뭐 이런 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뭐 가족도 많지만은 아내를 위해서 제가 잘 못 부르는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안녕하며 내미는 손 검은 장갑 낀 손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양을 저 다른 웃으리. 자리를 피고 정해를 오지 않는 잠이요 닿지 않을 사랑이면 이 늙은이 마음 못해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없어라. 검은 장갑 어울리는 마음의 사람아. 고민환 선생님의 무대였습니다. 손시향의 검은 장갑. 평생을 성주처럼 왕처럼 살고 싶으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내가 왕이었더라. 그래서 아내를 떠받들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오늘 박자 틀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저희 집에서는 저희 남편은 대왕이고요. 성주이고요. 장군입니다. 집 안에서만. 그러면은 이혜정 선생님은 그럼 그 왕을 위해서 삼시세끼 진짜 다 해주세요? 네, 그때 젊을 땐 굉장히 반감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고 조금 저렇게 저기서 제일 조그맣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글쎄요. 사는 동안에 좀 더 밥도 잘 챙기고 조금 건강 관리를 오늘 선생님들 뵈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보 사랑해. 좋아해. 안녕하십니까.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의사 장하균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뭘 해도 막내니까 하고 넘어가곤 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새삼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는 세 딸의 아빠입니다. 그 사이에 첫째 딸이 태어나고 둘째를 준비했는데 직접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순간 충격적인 두 개의 아기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보 설마 쌍둥이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잠깐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쌍둥이 덕분에 저희 집은 순식간에 딸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들은 2학년. 아침마다 머리 3개 묶고 가방 3개 챙기고 또 3명 숙제 검사하고 등교시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함께 버텨내고 있는 아내가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보다 얼굴이 더 어려 보인다고 말하면 방송용 멘트고요. 솔직히 저 때문에 많이 늙었습니다. 사실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육아라 쓰고 전쟁이라 잃는다고 하죠. 맞아요. 아이들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내의 체력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웃으며 아이들을 품어주는 아내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아빠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로 새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지만 저 역시 세 딸의 아빠가 되고 나니 출산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이고 축복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낳지 않았으면 이 기쁨도 못 누렸겠죠? 그렇지. 요즘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용기를 내시면 분명히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처럼 예상치 못한 쌍둥이라는 보너스 인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 내셔서 새 생명을 품어보세요. 분명히 값진 선물을 받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 장. 몇 년을 걸어 늘 같은 길 따라 날 부르는 60년대 유행한 재즈가 흐르는 항상 쉬어갈 수 있는 고마이 제스바이 오 그렇게 말하지 늘 마시던 걸로 날 반기는 제 웃는 얼굴로 늘 내게 말하지 어서 오게 나의 친구여 마이 제스바이 늘 같은 세상 늘 같은 모습들 그래도 은혜 빠진 삶은 여기에 없어 아무래도
좋은 술잔 속에 가득 담은 추억들을 마시며 콧노래를 부르며 Oh my just fine 이빨엔 피아노 그 위에 앉아서 나를 아는 좋은 사람들과 하루 해가 저물어가며 There's no hit place for me on my cruising spot 이대희 서울병원 선비과 화이팅! 아자! 늘 같은 세상 늘 같은 모습들 그래도 흔해 빠진 삶은 여기에 없어 아무래도 좋은 술잔 속에 가득 담은 추억들을 마시며 콧노래를 부르며 Oh my just fine 빛바랜 피아노 그 위에 앉아서 나를 아는 좋은 사람들과 하루 해가 저물어가며 There's no hit place for me on my cruising spot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날이면 또 달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장난에 자리 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뺨 잡사봐 뺨뺨 뺨 잡사봐 뺨뺨 오늘 밤 요강이 깨진다고 헛북 떨던 얘기 뺨 잡사봐 뺨뺨 뺨 잡사봐 뺨뺨 그때는 몰랐지 생각하니 우습구나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집에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 하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날이면 또 달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장난에 자리 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뺨 잡사봐 뺨뺨 뺨 잡사봐 뺨뺨 오늘 밤 유방이 깨진다고 헛북 떨던 얘기 뺨 잡사봐 뺨뺨 뺨 잡사봐 뺨뺨 그때는 몰랐지 생각하니 우습구나 뺨 잡사봐 뺨뺨 뺨 잡사봐 뺨뺨 그때는 몰랐지 생각하니 우습구나 감사합니다. 네.